자, 105회 세무일급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덕산기업으로 회사를 이렇게 바꾸셔야 되죠. 회사 코드 누르시고 밑에 있는 덕산기업으로 들어갑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의 콜라보 문제입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랑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이렇게 콜라보로 문제를 낼 때는 조금 더 난이도가 사실은 좀 쉬워지는 것이 통상적인 거죠. 왜 그러냐면 문제를 6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문제보다는 표면적으로 좀 넓은 형식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1F4, 1F4로 진행을 합니다. 자, 여기 1 누르고 F4. 그 다음 제품 매출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밑에 1 누르고 F4. 그 다음 공사 수익금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숫자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 요게 뜬 게 제가 이거 미리 좀 입력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2번에 있는 관련된 것은 공사 수익금에 관련된 건데, 제가 미리 조금 입력을 했어요. 보온이 인마랑 반대로 적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죠? 이 부분 입력 한번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 진행률이 100%가 안 되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입력하면 이게 거꾸로 적을 수가 있으니 요것을 조심하시면 되고, 두 번째 전기말 누적 수익 계상액 부분을 요거를 좀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이 페이지에서 중요한 것은 작업 진행률에 의한 수익 금액에서 중요한 것은 진행률은 100%까지는 괜찮아요. 100%를 넘으시면 안 됩니다. 100%를 넘으시면 안 되고, 정기말 누적 수익 계상액을 넣어주면 이렇게 1,000만 원이 뜹니다. 이 1,000만 원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있는 수익금액 조정 계산서로 가서 지가 알아서 1,000만 원이 가산에 붙습니다. F3 누르시고 2,000만 원을 직접 입력 해제해 주시고 공사라고 치고 엔터 쳤을 때 적당히 과목은 선택해 주시고 금액은 이렇게 세무 조정을 해줘야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3번에서는 2번보다는, 여기 2번보다는 3번이 훨씬 시험이 많이 나와요. 기타 수익 금액 조정에 가서, 자, 9번은 제품이라는 글자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제품이라고 써도 되고, 위탁 매출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F3를 이용하시는 게 F2를 이용하시는 게 훨씬 좋다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제품 매출로 가서, 근거법령 안 적어도 되고, 공급가에 220만 원에 대원가는 200만 원 넣고, 여기에 있는 수입원가 200만 원의 행방은 여기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갔을 때 제품 칸에 220만 원이 붙어 있을 겁니다. 딱 갔는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게 붙어 있지 않으면 밑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빨간색이 되어 있다라면 위에 그냥 220만 원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강제로 적으시면 돼요. 알겠죠? 밑에 빨간색 뜬 사람들은 왜 떴냐면 얘를 F2를 이용해서 제품 매출 쓴 것이 아니라 그냥 제품 매출로 쓰신 거죠. 그 다음 주의할 점 F3로 마무리를 하셔야 되죠. F3로 요 220만 원을 여기에 띄워주시고 여기에 있는 200만 원을 상단에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릭하시고 제품 매출이라고 쓰고 220만 원 오른쪽 가서 제품 매출 원가 매출 원가 이렇게 200만 원 다다다. 시험에는 이 과목은 크게 채점 대상이 아니고 금액과 소득 처분은 맞아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끝났어요. 이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는 끝났고 이제 조정 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조정 후. 자, 조정 후에 갈 때 저장 버튼을 꼭 누르고 가셔야 돼요.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약간 데이터가 꼬일 가능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르고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에 가서 과감하게 블록에 한 번 더 클릭해 주시고 이 페이지를 봅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이제 일단은 여기를 채워 넣어 주셔야 돼요. 문제 여기 보니까 제품 매출에 대해서는 여기 있고 맞죠? 그 다음 공사 수익 금액에 대해서는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수정 안 해도 된다. 넣고 나서 나중에 혹시나 하나 더 넣을 때 기준 경비율 번호가 중복이 되면 입력이 안 될 때는 합쳐서 넣어라 라고 했었죠. 수업 시간에 합쳐서 넣으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스킬은 제가
좀 많이 설명해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끝났고요. 그 다음 과세표준과 수익금액 차액 검토 가서 블록이를 한번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있는 부분이 쫙 불러집니다. 자, 불러와졌을 때 이제 이야기예요. 이 페이지를 보면서 조금 보면 자, 이 부분부터 할게요. 여기 먼저 설명할게요. 여기. 자, 여기서 부가세 수정 신고는 적절하게 처리했다라는 거죠. 법인세랑 부가세가 다른 것을 넣는 건데 법인세도 지금 수정했고 부가세도 수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조정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제품 매출에 있는 이 숫자랑 자, 여기 있는 숫자랑 차이가 있죠. 차이가 일단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계산기로 일단은 2510000000 빼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산기를 좀 두드립니다. 오히려 이게 더 마음 편해요. 이 숫자 26912000000 이렇게 딱 뺐더니 이만큼 이나 차이 나나? 응? 아 제품 매출 요 숫자 쏘리 요 숫자로 할게요. 요 숫자랑 요 숫자랑 빼기 요 숫자 할게요. 2510000000 뺐더니 딱 700만원 차이 난다 했죠. 700만원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해 줬네요. 자 이제 부가세는 있고 법인세는 없고 빼야 돼요 넣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맞춰 가는 거냐면 부가세에 맞춰 가는 거예요. 부가세에 맞춰 간다라는 것은 법인세는 없고 부가세 있으면 플러스 해줘야 돼요. 자, 이 말이 여기 있어요. 이게 부가세에 있으면 플러스 알겠죠? 부가세 있으면 둘 다 있으면 안 해도 되고 없으면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사업상 증여라고 해줬고 700만 원을 이렇게 플러스로 사업상 증여라고 되어 있죠. 사업상 증여라는 요 칸에 플러스로 700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빨간색이 사라져야 정답이에요. 자, 두 번째 공사수익금 볼게요. 공사수익금 여기 188200 17, 또 차이가 또 나네요. 맞죠? 차이가 나면 과감하게 계단기로 요거랑 빼기 그다음 여기 178 요거 그대로 한번 빼겠습니다. 이때 얼마가 차이 나죠? 1000만원. 아, 1000만원 그거네요. 우리 여기서 했던 거 요거 1000만원 요거죠. 맞죠? 다시 법인세는 고쳤어요. 부가세는 안 고쳤어요. 빼야 돼요. 빼요. 이것이 바로 그 거래 시기 차이, 작업 진행률의 차이, 거래 시기 차이가 아니라 작업 진행률 차이, 빼기 1000만원을 해주면 빨간색이 사라지죠. 이러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조정 후는 빨간색이 사라지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질문? 질문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명세서를 변형하시오.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자, 현재 문제에서 정기분 자본과 적립금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말 잔액만 보면 된다. 저 앞에 있는 거는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것이 선급비용 명세서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전기 유보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거였어요. 맞아요. 단기 부분에 대해서만 입력을 하는 거지 지금 현재 전기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기간이 지났다라고 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취입만 해주면 되는데 현재의 문제 정기분 선급비용 50만 원이 요 50만 원이 단기에 만기가 도래하였다. 자, 요 말에 의한 결과값은 조정 등록을 누르시고 직접 해제할게요. 이 부분을 송금 산입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릭해주고 전기라고 치고 엔터를 쳤을 때 뜨는 적당한 거를 골라서 여기에 50만원 유보 감소하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선급비용 명세서 난이도는 하예요. 하. 단지 주의할 점은 요거 하나예요. 전기 선급비용은 절대 입력하지 말고 기간이 지나면 취입만 한다. 하나만 더 굳이 따지자면
회사와 관련 없는 보험료를 만약에 회사에서 처리했다라면 가지급금이잖아요. 맞죠? 그것은 송금불산입 상여 처리해 준다. 그것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입력하지 않는 것이 두 개예요. 정기 거 입력하지 않고, 단기 거만 입력하는데 정기 거 입력하지 않고 가지급금 입력하지 않고. 자, 이제 나머지 입력하겠습니다. 미리 입력해 놓을 거 그랬네. 그죠? 요것도 그때 보셨겠지만 보험료냐 임차료냐를 좀 구분하셔야 돼요. 보험료는 양편 산입이 되고 임차료는 한편 산입이 되죠. 선급 보험료 넣고 거래 내용은 적당하게 화재보험, 본사 화재보험. 거래처 F2 한화. 그 다음 2022, 0701, 2023, 0630. 지급액은 6천만 원.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떠요. 마이너스가 뜨면 마이너스 뜨는 대로 해석 그냥 하시면 되고, 플러스 뜨면 플러스 뜨는 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선급비용 계산액 하나도 없죠? 바로 조정할게요. 그래서 이 금액을 여기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 맞죠? 요거는 제가 일명 이렇게 넣을게요. 본사, 제가 그럼 F6 눌렀어요. 직접 입력 눌렀고, 본사 화재보험이라고 칠게요. 금액은 여기 있는 금액 297534424 엔터 1 엔터. 강제 입력할 때는 여기가 안 뜨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장 화재보험 F2 삼성 2022-0901 2023-0831 9천만 원에 자, 요거 성급비용 계산액을 넣어주면 됩니다. 1호 플러스 이렇게 뜨죠? 뜨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합쳐서 나오거든요. 합쳐서 나오니까 자 이렇게 따로 입력하는 겁니다. 공장 화재 보험 44917-808 엔터 1엔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죠. 성급비용 명세서는 딱히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 한번 찔러드렸고 질문? 자 없으면 3번 가겠습니다. 3번이 크게 어렵게 안 나왔어요. 제가 보니까 일단 제가 3번 봤을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보충액을 찾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보충액이 얼마죠? 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과 단기 설정 대손 충당금 차이가 설정액이 되는 겁니다. 1750 빼기 450을 하게 되면 1300만 원이 보충액이 된다. 맞죠? 1300만 원 보충액이 되고 대손 처리한 부분 볼게요. 8월 16일 날 200만 원 대손 처리했는데 대손 충당금과 상계 처리했네요. 8월 16일 날 대손 처리한 것이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이래요. 오케이. 맞죠? 오케이. 그 다음 여기까지만 하고 입력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대손 충당금 조정 명세서 가서 가장 먼저 할 거는 오케이 노를 따지는 겁니다. 소멸시효 완성 문제가 아니에요. 소멸시효 완성 문제는 소멸시효를 안 했을 때 소멸시효 완성 문제고 얘는 소멸시효 처리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0816 이 부분입니다. 108 1 소멸시효 완성 6번 200만원 시인액 200만원 오케이 맞죠? 자, 두 번째 채권 잔액에 대해서 불러오게 합니다. 자, 불러오게 하면 요렇게 색깔이 불러지고 노는 여기서 당겨지는 거고 얘는 장부에서 불러와지는 거죠. 예스 3억과 2,500 3억과 2,500 해결됐죠? 자, 해결됐습니다. 자, 세 번째 충당금 설정 제한 제외가 있는지 봤더니 없죠? 네 번째 자, 이 부분이 전기에 여기에 있던 애였어요. 그런데 얘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아무 세무 조정 없이 옆으로 옮겨 타면 된다라고 했죠. 맞죠? 그래서 보니까 문제에서 700만 원이 작년에 대손요건 미충족이 되었었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 그러면 이 700만 원은 뭐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 요건 미충족이다. 맞죠? 제가 그 대손에 관련된 문제가
소멸시효 완성, 대선 요건 미충족 맞죠? 대선 설정료 구하는 문제도 있는데 이 문제는 너무 어렵다고 했고 너무 어렵게 나올 수가 있고 지금처럼 대선 요건 미충족 문제, 소멸시효 완성 문제 맞죠? 그 다음 대손 삼각비랑 한계 처리한 문제 크게 네 가지 중에서 이 세 가지는 풀만해요. 대손 요건 미충족은 그냥 외상매출금에서 여기에 700만원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이 끝이에요. 자, 2번과 3번은 해결했습니다. 2번과 3번은 해결했고 이 돈이 여기에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기 볼게요. 설정률 몇 프로래요? 1%. 적을 거 없죠? 그 다음 단기 계상액은 여기죠? 얼마죠? 450만 원이고 보충액은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하자마자 달았죠? 1억 1300만 원이 되죠. 그랬을 때 여기에 있는 개 1750만 원은 기말 대손 충당금을 나타내므로 한 번 더 확인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부상 기초잔액은 예죠? 1500만 원. 자, 두 번째 9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없고 나오기도 좀 힘들고 10번은 예죠? 600만 원. 자, 이 600만 원을 여기 넣었을 때 여기에 마이너스 600이 되면 총액법에 의해서 무조건 추인되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일단 여기 60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600이 뜨면 성공한 겁니다. 정답은 얘가 정답이고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F3 누르시고 직접 입력 해제하시고 한도라고 치겠습니다. 금액은 1418만원. 자, 오른쪽에는 정기 엔터. 정기 대선 충당금은 무조건 추인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유보 감소의 글자를 갖고 가야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질문? 보니까 대선 충당금도 딱히 크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현재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풀고 제가 푸는 걸 보고 또 한 번 더 푼다면 3번 풀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식으로 좀 봤으면 좋겠고 이 대선 충당금 문제는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4번 가겠습니다.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조정 명세서입니다.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의한 차입금 조정 명세서는 그냥 시키는 대로 입력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업무 무관 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 이자 조정 명세서를 오픈했더니 보니까 부동산, 동산, 가지급금 등 기억난다 맞죠? 얘들부터 입력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드네요. 1번은 어느 순간 갑자기 나왔는데 1번은 제일 하단에 여기 적는 겁니다. 여기 여기 적는 거고 조금 이따 적을게요. 여기서부터 먼저 볼게요. 3번, 4번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대표이사 김세무의 가지급금 관련 자료는 10월 1일 날 김세무의 개인주택 구입 목적 요 가지급금 맞죠? 6억이고 가수금은 1억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요번에 입력 잘못했네. 2021년이면 작년이죠. 현재 문제가 2022년 기준이니까 맞죠? 그래서 여기 입력할 때 10월 1일 이렇게 입력하면 안 되고 뭐라고 입력해야 돼요? 그렇지. 1월 1일 정기율로 들어가야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가수금도 보니까 전기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수금도 클릭한 상태에서 1월 1일 정기율로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단에 여기 보시면 조교에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나오는데 이게 지가 알아서 차변 대변을 가려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틀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그 다음 가지금, 가수금, 부동산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갔더니 얘도 보니까 작년이다 맞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월 1일 1번으로 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토지를 3억에 취득했지만 취득세도 원래는 토지잖아요. 그런데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다라면 작년에 세무조정을 어떻게 했을 거냐면 송금 불산입 토지 유보 이렇게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는 토지를 매각할 때 추인해주고 일단은 우리는 이 토지 값을 얼마 적어줘야 된다? 3억이에요? 3억 5천이에요? 3억 5천으로 잡아줘야지. 업무무관 부동산이니까. 그래서 얘가 3억 5천으로 잡아주는 것이 이 문제의 약간 트릭이에요. 3억 5천으로 잡아줘야 되고 다 잡으면
여기 갑지에 가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 여기 이자율 부분인데 불러오기 했으면 딱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안 불러줘. 그래서 싹 다 입력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자회사, 모회사, 뭐 이렇게 관계 회사에 대해서는 이자율을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했다. 맞죠? 일단은 쫙 한번 넣어 볼게요. 8% 이자 비용 하나씩 해볼까요? 그러면 국민은행 이자 오케이 통과. 자, 두 번째 12% 지급이자 1,500 얘는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 여기에 넣어야 되죠. 맞죠? 건설 중인 자산 1,500 얘는 이제 세무조정해요. 예,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렸고 세 번째 금융어음 할인료는 이자 비용 맞아요? 맞죠? 우리가 상업어음 할인료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 이거 외우셔야 되는데 금융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는 건 전부 다 이자 비용이 맞다. 너도 오케이. 그래서 10%에 2천만 원. 오케이 시부인 하는 문제 잘 안 나오는데 이 문제 나왔어요. 신한은행은 밑에 4% 4천만 원. 얘도 오케이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6% 3천만 원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여기 첫 번째 칸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칸에 넣어야 돼요. 수령자 불분명은 두 번째 칸에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넣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싹 다 빼버리겠습니다. 빠졌죠? 자, 그러면 정답, 요거 정답 이렇게 세 가지가 정답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F3 누르시고 직접 해제하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상여자 그 기타 사용 유출이죠. 그대로 한번 쳐볼게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하면 제 밑에 업무 무관 지급이자 44905-660 그다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는 두 가지가 뜬단 말이에요. 두 가지가 뜰 때 제 위에 거랑 제 아래 거 뜨는데 여기 글자를 이렇게 싹 들리게 해주면 원천세 제외, 원천세 분 이렇게 나와요. 맞죠? 문제에서 원천세 제외 분이라고 되어 있죠? 맞죠? 원천세 부분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제외 부분에 가도 얘는 상여, 원천세 부분은 기타 사유 유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 다음 건설자금이자는 안 뜬다고 했죠? 여기에. 그래서 F6 어쩔 수 없이 직접 입력 누르시고 여기 건설자금이자 1,500 유보 발생 이렇게 넣어주셔야 합니다. 건설자금 이자는 딴 파트에서 조회가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입력을 통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거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에서 하는 것이고 가지급금 자체가 송금불산입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가지급금에 들어간 부분에 대한 이자가 송금불산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시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또 아마 문제에서도 그렇게 언급 한번 했을 거예요. 언급 안 했네요. 네. 또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 제가 지금까지 푸는데 풀이 해석까지 해서 지금 20분 걸렸거든요. 맞죠? 사실은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제가 법인세를 다 해결하라고 했는데 숙달되면 빨리 하시는 분은 15분 만에 해내더라고. 물론 이제 우리가 많이 풀었다는 전제하에 그래야 되는 거고 이제 업무용 숙련차 가겠습니다. 업무용 숙련차 시간이 좀 걸리죠. 맞죠? 업무용 숙련차 시간이 걸리는 것 때문에 제가 또 미리 입력했죠. 저도 앉아있으면 심심하니까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가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업무용 승용차 등록 실행을 가장 먼저 합니다. 맞죠? 등록 실행을 눌렀을 때 이렇게 등록을 제가 먼저 했습니다. 자, 등록을 하고 나서 소나타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고 소나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에서 위에 적혀져 있더라고요. 사용자 부서는 여기에 보니까 영업관리부라고 되어 있네요. 맞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용이라고 되어 있고 임직원 전용 보험 당연히 가입했을 것이고 그다음 나와 있는 걸 이제 제가 다 적어봤더니 왜 800번 되지? 영업은 800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추정해서 넣었고
취득일자 나와 있고 자가 나와 있고 운행 기록 여부 부 요거는 정확해야 돼요. 됐죠? 요 세 가지는 항상 제시되는 거라서 똥 넣어주고 운행 기록부 사용 여부 부 오케이? 그 다음 제네시스는 2022년 9월 1일 렌트 요거 클릭 잘해야 돼요. 렌트 클릭해주고 운행 사용 기록부 여를 한 거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불러오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소나타가 위에 갔네요. 맞죠? 소나타고 내 차는 취득가액을 넣어줘야 되고요. 제네시스는 취득가액 넣으면 안 돼요. 요거 조심하지. 조금 프로그래머가 얘를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넣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래서 이제 취득가액이 얘가 얼마냐면 3,400만 원. 감가상각비 이제 시키는 대로 입력하면 되죠. 180만 원. 리스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그냥 시키는 대로만 입력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유료비 200만 원. 자, 보험료는 내년 보험료 빼야 되네. 그래서 140만 원이 아니라 이제 기억난다. 우리 저번 시간에 입력해봤네. 40만 원 뺀 거 기억나네. 맞죠? 표정을 보아니 기억이 안 난다라는 표정입니다. 자, 52만 원. 52만 원이 자동차세. 보험기간 아까 했고 운행 기록지 미작성 됐으므로 자동으로 업무 사용 비율이 바뀌어야 되는데 뭐 보다시피 안 바뀐다. 맞죠? 100%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29번과 30번이 세무조정 대상인데 아무것도 안 떴다. 맞죠? 세무조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음 제네시스 가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이제 월렌트료가 132만 원이고 여기 봐야 될 때 여기를 봐야지. 여기 보유 월수 맞죠? 월렌트비가 그거면 계산기 꺼내고 월렌트비 132만 원에서 몇 개월 곱해야 돼요? 4개월. 그래서 528만 원이 뜨네요. 그래서 복사하고 여기 가서 여기 임차료에 넣어줘야 돼요. 취득가액에 넣으면 안 돼요. 알겠죠? 취득가액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여기 또 기간이 10,000km에 9,000, 90% 나왔죠? 여기 총 주행거리 여기에 10,000km에 9,000을 넣어주시면 업무 사용 비율이 나옵니다. 취득가액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렌트라고 찍으면 지가 알아서 70%를 감가상각 계산해준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렌트만 잔 찍으면 되고 나머지는 시키는 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또 입력할 게 유류비 있네요. 부가세 포함은 작년이 제네시스는 불공차이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로 쓰는 게 맞아요. 맞죠?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되고 원래 또 부가세를 공제받는 차, 즉 불공차가 아닌 차는 여기 입력 대상이 아니에요. 불공차만 입력 대상이니까 무조건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맞죠? 고민하지 마시고 끝났나요? 더 이상 입력할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에 29번과 30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요 F3 누르시고 주의할 점은 렌트니까 업무 미사용분은 무조건 상여로 처리하지만 여기 업무 미사용분은 상여로 이렇게 748 넣고 여기 감가상각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죠? 감가상각은 내 차가 아니므로 밑으로 와야 돼요. 기타 사기출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회차의 법인세 파트는 빨강이 문제가 없어요. 난이도가 좀 쉬워요. 105회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금 한번 해보면 105회의 합격률 한번 볼까요? 105회 합격률을 봤더니 그래도 낮네. 왜 낮을까? 앞부분이 어려워요. 앞부분이 100%입니다. 100%. 세무 1급은 제가 지금 설명 포함해가지고 30분 안 걸렸어요. 영상 자체도 29분쯤 찍고 있거든요. 안 걸려. 물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일 다시 이 문제 좀 풀어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러면 적어도 수익금의 명세서 조정후 수익금의 명세서 업무용 승용차 대손 충당금 성급비용 명세서 아까 업무무관 부동산 지급 명세서 요거는 확 느낌이 와요. 총 우리가 한 20 몇 개잖아요. 맞죠? 20개, 25개 중에 23개잖아요. 23개에서 6개 나온다는 말은 나누기 3 하시면 돼요. 아니네? 나누기 4 하시면 돼요. 맞나?
20 나누기 6개니까 6, 30, 6, 4, 24. 4개네. 나누기 4 하면 돼요. 나올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학습한 것 중에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것이 4분의 1이에요, 확률이. 그래서 오늘 공부한 거 한 번 더 풀어보시는 거 추천해드리고, 풀이 방식은 어떤 식이냐면, 아까 그거 있잖아요. 내가 얘 업무용 승용차가 좀 약해. 그럼 업무용 승용차의 기출을 다시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엄청나게 빨리 될 겁니다. 우리가 저번에 푼 것이 11%였고, 오늘 푼 것도 11%니까, 나중에 우리 한번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102회? 102회 4%. 100명 쳐서 4명 합격했다. 우와, 이거 끝내주네요. 와, 100명의 시험 쳐서 1.8명이 합격했다. 라는 뜻이 되죠. 맞죠? 115회 떴네요. 115회. 115회가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난이도가 그리 높지 않아요. 근데 약간 답이 오답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고, 10% 되게 낮아요. 맞죠? 생각으로 낮아요. 이게 세무 2급 파트. 아니면 문제가 시간 내에 못 풀도록 문제가 조금 길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못 푸는 문제는 아닌데 시간 내에 못 푸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요.